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치유하고 여행길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한국항공사 승무원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이나 자녀, 손주를 만나러 가실 때 공항 세관에서 겪을 수 있는 곤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몇십만 원이 아니라 심한 경우 몇백만 원까지도 한순간에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에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하시죠. 현금을 10,000달러만 넘기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세관에서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이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입국하는 순간부터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 잠시 묵이기도 하고 본인은 따로 불려가서 차가운 조사 공간에서 한참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심하면 다음 출입국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얼마를 들고 갔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관에서 어떤 말과 어떤 태도로 답했느냐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귀에는 평범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세관의 눈에는 유심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정이 많아 자식이나 지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큽니다. 자식에게 줄 돈이에요. 지인 부탁이라 대신 좀 사다 주려고요.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인정과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세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관은 돈이 내 것이 아니라 남에게 넘어가는 돈으로 인식하는 순간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길어지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것이 고생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관에서는 대개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거에 항상 따라오는 한마디,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바로 이 질문이 많은 성실한 여행객들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돈의 출처를 묻는 질문 같지만 답변에 따라 여행길이 편안할 수도 고생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던 장성우 어르신 65, 은퇴 직후였던 분입니다. 아들이 미국 서부에서 몇 년째 한국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손주와 아들을 보기 위해 알뜰히 모아둔 현금 8,000달러를 준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아들의 생활을 조금 보태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출국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현금 얼마나 가지고 오셨어요? 장 어르신은 숨길 것도 없으니 8,000달러라고 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다음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장 어르신은 솔직하게 아들 주려고요. 월세도 조금 내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이 말이 빨간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여행 경비가 아니라 남에게 넘어가는 돈으로 들리는 순간 단순 여행이 아니라 자금 이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질문은 길어지고 왜 현금으로 가져왔는지, 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돈의 출처는 무엇인지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결국 아들이 서류를 준비해 설명한 후에야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첫날부터 여행의 기쁨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함정은 세관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가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줄 돈이라는 표현은 본인도 모르게 돈의 성격을 바꾸어 버립니다. 세관에서는 남에게 넘어가는 돈으로 들리면 일이 커집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말을 어떻게 끄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고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왜 한마디가 중요한지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더 마음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규정을 지켰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세관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법대로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사람 마음이 더욱 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신고 여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태도, 표현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던 박정혜 여사님, 연세는 60 중반이셨습니다. 평소 따뜻하고 이웃을 잘 챙기는 성격으로 동네 모임에서도 늘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분이었죠. 작년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셨는데 주변 친구분들이 여행 준비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거기 화장품이 싸다더라.
이것저것 사다 주면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한두 분이 부탁을 시작하더니 점점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부탁이 겹치면서 여사님이 챙긴 현금도 자연스럽게 불어났습니다. 결국 $10,000 기준을 넘게 되었고 본인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국 시 법대로 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숨긴 것도 없고 신고까지 했으니 마음이 한결 편했겠죠. 나는 떳떳하다 라는 마음으로 공항에 섰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박 여사님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친구 부탁을 받아서 같이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관의 귀에는 이 말이 단순한 여행 경비가 아니라 대신 구매해서 전달하는 거래로 들릴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가 깨끗해도 내가 쓰는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구매라는 사실이 강조되면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돈 세탁이나 불법 거래를 막는 규정이 있는 국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신고를 했음에도 현금이 확인 절차로 잠시 묶이고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하면 입국 기록에도 좋지 않은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의로 도와준 것뿐인데 하는 마음으로 크게 상심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세관은 신고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돈인지 대신 사주는 돈인지 같은 표현 하나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하더라도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세관에서는 돈을 두 종류로 봅니다. 첫째, 내가 내 여행에 쓰는 돈. 둘째, 남에게 건네거나 대신 가져가는 돈. 이 구분이 흔들리면 질문이 길어지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답변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관에서 현금 용도를 물으면 내 여행 경비라는 큰 줄기만 잡아야 합니다. 둘째, 설명은 짧고 단정하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셋째, 숫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8,000를 가져가면 여행 경비입니다 라고 간단히 답하고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권, 쇼핑 비용 등 여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도만 덧붙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주인이 여전히 자신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족 여행 전체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나 자녀와 함께 여행할 경우 금액이 조금 커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비용도 여행 예산에 포함이라고 표현하면 손주 용돈이나 작은 선물을 챙기더라도 세관에서는 개인 지출로 안전하게 인식됩니다. 이 세 가지 표준 답변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세관 질문은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세관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그 차이는 바로 표현과 태도에서 발생합니다. 신고를 했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그 차이는 바로 표현과 태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세관에서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답해야 가장 안전한지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보고 배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태도가 여행의 편안함과 고생길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혹은 지나치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려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짧고 단정하게 흔들리지 않게입니다. 먼저 세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숫자를 대충 말하거나 돈의 용도를 정확히 정하지 않고 설명을 길게 하면 세관 직원은 자연스럽게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00를 가져가면서 아들 주려고요. 손주 용돈도 있고 친구 부탁도 있어서 라고 말하면 세관 입장에서는 이 돈이 내 여행 경비가 아니라 제3자 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순간 평화로운 여행이 길고 복잡한 확인 절차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배운 안전한 답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경비입니다. 세관에서 돈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안전한 답은 단순히 여행 경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권, 쇼핑 비용 등 여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도로 덧붙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쓰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나임을 분명히 해야 불필요한 유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준 답변은 가족 여행 전체 예산입니다. 만약 부부 또는 자녀와 함께 여행한다면 세관에서 금액이 많아 보인다고 질문할 경우 가족 여행 전체 예산입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여행하며 필요한 경비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사람이 많으니 금액이 커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세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고 오셨습니까? 라는 유심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준 답변은 선물 비용도 여행 예산에 포함입니다. 어르신들이 자녀 집을 방문할 때 손주 용돈이나 작은 선물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들 주려고요. 손주 용돈이에요 라고 말하면 세관에서는 제3자 돈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선물 비용도 여행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여행 중 필요한 경비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돈의 주인이 여전히 나임을 분명히 하고 사용 목적이 여행 중 지출로 안전하게 인식됩니다. 여기에 맞는 문장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영어가 부담되는 경우 세관에서 말이 막힐 것 같으면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하세요. This money is all my personal travel expenses. All of it is my money. 이 문장은 세관이 가장 경계하는 남의 돈을 대신 들고 들어오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전부 내 돈, 내 여행 경비임을 확실히 못 박으면 불필요한 유심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세관 질문 시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묻는 것에만 짧게 답하고 변명하거나 사연을 길게 늘어놓지 마세요. 오히려 간단하고 단정하게 답할 때 세관에서 유심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꼬리를 잡기 쉽고 짧고 담담하게, 숫자는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안전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이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신고하면 세금 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알리는 절차일 뿐입니다. 돈이 깨끗하면 떳떳하게 신고하세요. 오히려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0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면 신고하지 않고 통과하려다 걸리면 전체 금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넘어선 금액은 반드시 신고하고 숨기려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숨기려는 시도 자체가 세관에서 큰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말 속, 속옷 속, 가방 밑바닥 등 어디에 숨기더라도 세관 직원은 이런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숨기는 동작이 보이면 숨기지 라는 유심을 불러 질문과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은 항상 한 곳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필요하면 지갑이나 파우치에 넣어 바로 꺼낼 수 있게 준비하세요. 세관에서 금액을 물어볼 때는 항상 정확히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8,000 정도요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출국 전에 정확한 금액을 메모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작은 차이도 큰 문제로 오인될 수 있으니 숫자는 정확하게, 말은 짧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돈의 출처를 물으면 솔직하지만 안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입니다. 저축한 돈입니다. 집을 정리하고 인출했습니다. 환전했습니다. 처럼 내 돈임을 명확히 말하면 됩니다. 절대로 누가 준 돈입니다. 남의 돈을 맡았습니다. 와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이 순간 세관에서는 제3자 돈으로 인식되어 추가 확인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현금만 조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짐 속의 음식물이나 특산물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손수 챙긴 음식이나 선물, 건강식품 등을 가져가려 하시는데 나라별로 반입이 제한되거나 신고가 필요한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발견되면 세관은 이 사람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가 하고 전체를 꼼꼼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문제없던 현금까지 확인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국 시 짐은 가볍고 단정하게 준비하고 특히 식품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미리 확인하고 신고가 필요하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말 가져가야 한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여행 일정표, 숙소 예약 내역, 왕복 항공권, 현금 인출 내역이나 환전 영수증 등은 가방 깊숙이 넣지 말고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세관에서 얘 이렇게 필요하냐? 고 물으면 말로 길게 설명하지 말고 서류를 보여주며 일정대로 여행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라고 단정하게 말하면 됩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대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크게 적어 출국 전 눈에 띄는 곳에 두셔도 좋습니다. 답은 짧게, 묻는 것만 답하기. 표정은 담담하게, 눈을 피하지 않기, 불필요한 해명하지 않기. 돈의 용도는 끝까지 내 여행 경비로 정리. 누구에게 준다거나 대신해 준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기. 가장 강력한 한 문장도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 돈은 전부 제 개인 여행 경비입니다. 전부 제 돈입니다. 이 문장은 세관에서 불필요한 유심을 크게 줄여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긴장될 때일수록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세요. 이렇게 조금만 주의하면 평생 모은 돈과 소중한 여행의 시간을 세관 문제로 낭비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규정을 알고 안전한 말과 태도로 임하는 것만으로도 여행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공항에서 남의 부탁을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은 친절과 정이 많으시니까 누가 다가와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 무겁지 않아요. 잠깐만 부탁드려요 라고 하면 선뜻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하지만 공항에서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용물을 모르는 물건을 잠깐이라도 자신의 가방에 넣는 순간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이 사람 가방에 남의 물건이 있지 라고 의심하며 조사와 확인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단순합니다. 짧고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세요. 겉으로는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항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현금도 절대로 숨기지 마세요. 양말, 속옷, 바닥 등 숨기는 행동은 세관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숨기는 동작 자체가 유심을 부릅니다. 세관에서 물어볼 때 표정은 담담하게, 말은 짧게, 숫자는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원칙을 항상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현금이 많으면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라는 추가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도 답은 간단합니다. 퇴직금입니다. 저축한 돈입니다. 집을 정리한 돈입니다. 환전했습니다. 등 내 돈임을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반대로 누가 준 돈입니다. 남의 돈을 맡았습니다. 같은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제3자 돈으로 간주되어 추가 확인, 출처 검증, 목적 확인 등 절차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관에서 주의해야 할 말이 바로 친구 부탁이나 자식에게 줄 돈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정서로는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세관에서는 이 돈이 남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부탁이라 대신 사다 주려고요 라는 말은 상업거래나 자금 이동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마시고 여행 중 제 개인 소비입니다. 처럼 안전하게 바꾸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짐 속의 음식물이나 특산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멀리 가면서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혹은 선물로 챙기려고 음식물을 가져가는데 나라별로 반입 제한이 있거나 신고가 필요한 품목일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발견되면 세관은 이 사람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가 하고 전체를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문제가 없던 현금까지도 확인 절차가 길어지고 여행 시작부터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국 시 짐은 가볍고 단정하게 준비하고 특히 식품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미리 확인하고 신고가 필요하면 신고하세요. 여행 일정표, 숙소 예약 내역, 왕복 항공권, 현금 인출 내역이나 환전 영수증을 준비해 세관에서 질문을 받을 때 단정하게 보여주면 불필요한 말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대로 여행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라는 말 한 줄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세관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답은 짧게, 묻는 것만 답하기. 둘째, 표정은 담담하게, 눈을 피하지 않기, 불필요한 해명하지 않기. 셋째, 돈의 용도는 끝까지 내 여행 경비로 정리하며 누구에게 줄 돈, 대신 들어주는 돈 등 제3자 관련 표현은 절대 쓰지 않기. 이 원칙을 기억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준비와 마음가짐만 조금 다르게 가져도 여행 첫날부터 쌓이는 피로와 긴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항은 긴장과 규칙이 공존하는 곳이지만 원칙과 준비를 알고 나면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와 세관 대응 원칙, 안전한 답변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별표 규정을 알고 준비된 태도로 임하면 여행은 훨씬 편안해진다. 별표는 사실입니다. 세관 직원들은 개인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유심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기준에서 유심받지 않는 안전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먼저 현금 관련 핵심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답은 짧게, 묻는 것만 답하기. 길게 설명하면 불필요한 유심을 부릅니다. 표정은 담담하게, 눈을 피하지 않기, 불필요한 해명하지 않기. 긴장하거나 변명하면 오히려 일이 커집니다. 돈의 용도는 끝까지 내 여행 경비로 정리하기. 누구에게 준다, 대신 들어준다 등의 표현은 절대 피합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강력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가 어렵거나 긴 설명이 부담될 때는 마음속으로 먼저 떠올리세요. This money is entirely my personal travel expenses. All of it is my money.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세관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남의 돈을 대신 들고 오는 상황에 대한 유심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외 짐 소품목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음식물, 특산물, 약재, 집에서 만든 장아찌나 소스류 등은 나라별로 반입 제한이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발견되면 세관은 전체 짐과 여행자까지도 꼼꼼히 확인하게 되므로 여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품 외에는 과감히 가져가지 않거나 신고가 필요하면 사전에 준비하세요. 여행 일정표, 숙소 예약 내역, 왕복 항공권, 현금 인출 내역이나 환전 영수증 등은 가방 깊숙이 넣지 말고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고 질문이 오면 단정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남의 부탁을 절대 들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누군가 다가와 가방 좀 들어줄래요? 라는 부탁은 선뜻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모르는 순간 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이때는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세요. 겉으로 미안해할 필요 없고 단호하고 짧게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강조드린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규정을 알고 준비하고 안전한 말과 태도로 임하면 여행은 훨씬 편안해진다. 마지막으로 제가 승무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을 낯선 나라에서 억울하게 묵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발 전 조금만 공부하고 공항에서는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큰 불편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와 실천이 평생 여행에서 쌓이는 피로와 불안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음 치유를 위한 오늘의 말씀은 생활 속에서 사소하지만 막상 닥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쉽고 따뜻하게 풀어주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해외로 나가실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꼭 전해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곧 복을 쌓는 길입니다. 저는 한국항공사 승무원 김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고 가는 길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 속 실용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